평소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정말 통제 불능이었죠. 먼저 에어포스 1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들어봅시다. 수요일에 휴전이 끝날 때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휴전을 연장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시 공격을 시작하실 건가요? 연장은 안 할 수도 있지만 봉쇄는 계속됩니다. 아마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봉쇄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폭탄을 투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마크. 그럼 바로 시작하죠. 휴전이 연장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시 폭격을 시작하는 건가요? 그리고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자면 이 에피소드는 4월 19일 일요일에 녹화되고 있습니다. 루시, 우리는 대통령의 말을 들었고 내가 말하려는 게 네가 동의하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생각을 말해볼게. 그는 이렇게 생각해. 그가 우리가 다시 폭격을 시작할 거다라고 말하면 그게 이란 정권이 그가 원하는 합의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거라고 생각해. 만약 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는 다시 폭격을 시작할 거야. 하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뭘까? 그는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나는 그를 믿어. 그는 이란의 핵무기 추구를 완전히 끝낼 수 있는 진짜 합의를 원한다고 말해. 그 말은 이미 이란에 있는 농축 우라늄이 밖으로 반출되어야 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들이 우라늄을 새로 농축할 능력도 끝내야 해. 그리고 이것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그의 두 가지 근본적인 레드라인이야. 지금까지 이란인들은 그렇게까지 하기를 거부해왔어. 그들은 온갖 말장난을 하겠지만 그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실제로 이행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이란의 행동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다시 전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할 수 있어. 하지만 두 가지 미해결 질문이 있어. 내가 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너와 이스라엘 언디플로매틱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제기하고 싶어. 첫 번째 선택지는 어쩌면 이란이 너무 심하게 타격을 받아서 다시 전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양보를 마침내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내 생각엔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있어. 낮은 확률이야. 다른 가능성은 트럼프가 우리가 다시 공격할 수 있다고 말하자 모두가 그가 폭격 작전으로 돌아갈 거라 생각하는 거지. 맞지? 그리고 그는 실제로 내 생각엔 그가 쓴 표현이 그거였어. 우리가 예전에 그들을 폭격했으니 다시 폭격할 수 있다. 하지만 어쩌면 그리고 트럼프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가 그들을 놀라게 할 수도 있어. 그는 다른 일을 하거나 지상 침공을 할 수도 있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그가 모든 석유 시설이 있는 그 섬을 점령할 거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가 석유 섬을 점령하면 그들은 내보낼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봉쇄를 끝내겠다고 제안할 수 있지. 맞아. 하지만 내 생각엔 트럼프가 다시 군사 행동에 나선다면 단순 폭격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새로운 방식이 있을 거야. 뭔가 다를 걸 기대해야 해. 알겠어, 아니야. 트럼프가 합의를 선호한다는 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네 말에 동의해. 내가 너와 의견이 달랐던 건 네가 거래를 선호하지만 나는 지하디스트들과는 절대 거래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야. 그리고 그들과 거래를 하는 순간 이미 진 거나 다름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번 주말에 흥미로운 점이 있어.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꼈어. 전체는 아니지만. 그리고 처음에는 몇 가지 일이 있었어. 우선 레바논과 10일간의 휴전이 시작됐어.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다소 신경질적인 어조로 글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어. 미국은 우리 위대한 B2 폭격기들이 만들어낸 모든 핵먼지를 얻게 될 거야. 어떤 방식으로든 돈이 오가지 않을 거야. 이 거래는 레바논과도 전혀 관련이 없어. 하지만 미국은 별도로 레바논과 협력해서 헤즈볼라 상황을 적절하게 처리할 거야. 이스라엘은 더 이상 레바논을 폭격하지 않을 거야. 미국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어. 이제 정말 충분해. 이제 그가 대문자로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폭격이 금지된다고 말했을 때, 그리고 이제 정말 충분하다고 했을 때, 우선 먼저 놀라운 점은 레바논과의 휴전 합의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공격을 받을 때만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박한 위협이나
헤즈볼라의 움직임에 대한 계획이 보일 경우에도 공격할 권리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야.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트윗이라고 부르기엔 트루스 소셜에 올린 거라서 트윗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의 게시물들은 정말 중구난방이었어. 그는 이란이 동의했다고 말했어.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핵 먼지를 제거할 거라고 했지. 그는 이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렸고 닫혔다고 했어. 우리가 봉쇄 중이지만 또 아니라고 했고 이란이 동의했으며 협상도 곧 있을 거라 했어. 그리고 주말 동안에는 이란 관리들이 있었어. 지금 우리는 누가 그곳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고 누가 이끌고 있는지 몰라. 왜냐하면 그 정권이 엉망이 되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지도자들은 우리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핵 낙진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라늄 농축 권리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거라고 했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허가를 받은 2척의 인도 선박에 발포했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그리고 지금 트럼프는 바보 취급당하는 걸 정말 싫어해. 그래서 내 생각에는 주말이 끝날 때쯤 전쟁이 끝난 것 같다고 말했던 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요일 독립기념일까지 전쟁이 다시 시작될 것 같다고 말하고 있어. 하지만 그 믿음에 힘을 실어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글을 올려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좋아하든 아니든 이스라엘은 미국의 훌륭한 동맹국임을 증명했다고 말한 것이었어. 그들은 용감하고 대담하며 충성스럽고 똑똑해. 그리고 갈등과 스트레스의 순간에 본색을 드러낸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이스라엘은 치열하게 싸우고 이기는 방법을 알아. 그는 또한 이란에서 찍은 짧은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는 트럼프 대통령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어. 그러니까 말이야. 나는 이번 주에 다시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믿고 있어. 그래서 내가 전에 말했듯이 나는 그게 분명한 가능성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내가 말했듯이 꼭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말했잖아. 놀랄 만한 일이 있을 거라고. 나는 대통령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 그리고 그가 처음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말하거나 쓴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거기서 그는 이스라엘은 금지되어야 하고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지. 나는 트럼프가 예의 바르길 기대하지 않아. 그게 트럼프의 방식이 아니니까. 트럼프는 아주 솔직한 사람이야. 그는 그 순간 자기가 생각하는 걸 그대로 말하지 필터가 많지 않아. 하지만 그는 동맹국에게 말했다. 그는 가까운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어. 그는 미국에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온 나라와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싸우고 목숨을 바친 군인들을 보낸 나라와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매우 강력한 동맹국인 나라와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대통령에게 당신의 발언이 금지된 것 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는 네타냐후와 힘든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는 네타냐후에게 멈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더 큰 문제를 다루려는 겁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저는 그 표현이 지나치다고 생각했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걸 좋아하지 않았고 이는 네타냐후의 정치적 적들에게 빌미를 줬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봐라. 그는 그냥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그는 독립적이지 않다. 바이든에게 맞섰다고 네타냐후에게 화를 냈던 이스라엘 내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는 그를 바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네타냐후는 바보야. 왜냐하면 그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만 하니까. 우선 현재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 대통령을 만족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게 전략적으로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란과 핵 문제 등에서 큰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전에 이 팟캐스트에서 말했듯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지만 어젯밤 두 번째 트윗을 올린 것이 이를 보여줍니다. 그 트윗에서 그는 이스라엘이 훌륭한 동맹이자 친구라고 했고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를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다시피 우리의 모든 자질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고 있고 이기기를 원하며 그들은 좋은 동맹이고 그런 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트럼프식으로 한 발 물러서는 방법입니다. 그는 알다시피 당신 얼굴에 침을 뱉은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건 마크 레기예브에게는 너무 강한 표현일 수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음날 당신에 대해 좋은 말을 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잊혀집니다.
사실은 저는 방금 카말라 해리스가 이스라엘에 대해 한 말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입장에선 트럼프가 백악관에 있고 카말라 해리스가 아니라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리스가 최근 말하는 방식은 민주당 정치 현실, 예비선거 승리를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오늘 발언은 이스라엘인들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선 결점이 있지만 제가 자란 호주에서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뉴욕에서 살아셨으니 비슷한 표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말하죠. 네, 트럼프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맞서온 방식과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에 대해 말입니다. 정말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죠.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가 백악관에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말할 때 그건 정말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타냐후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동의할 겁니다. 백악관에 이런 좋은 친구는 없었죠. 그는 항상 이런 점만 말했으면 합니다. 네, 정말 그렇죠.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선 그녀는 멍청이고 수치스러운 사람이며 예전부터 그랬어요. 다행히도 그녀가 백악관에 없다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녀는 처음부터 반이스라엘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녀는 네타냐후가 워싱턴에 갔을 때 그를 보이콧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녀가 대통령이 됐다면 재앙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녀가 다시 출마할 계획이라면 있잖아요. 저는 그러길 바라요. 그녀가 출마하면 어떤 공화당 후보든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별개의 이야기예요. 그냥 곁다리일 뿐이에요. 당신이 네타냐후의 적들이 모두 기뻐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썼어요. 봐, 내가 말했잖아. 트럼프는 오직 자기 자신만 신경 쓴다고. 세상도, 이스라엘도, 전쟁도 신경 안 쓴다고. 누군가 인터뷰에서 이제 당신 친구 트럼프가 백악관에 있는데 뭐라 하시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 분위기였죠. 좋은 친구가 당신을 배신하고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당신이 미국인이거나 이스라엘인이거나 아니면 서방에 있으면서 전 세계 지하드 세력을 물리치는 것을 지지하고 테헤란의 악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렇다면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서구 문명에 대해 신경 쓰지 않으세요? 당신이 이스라엘인이든 미국인이든 자기 나라를 걱정하지 않나요? 아니면 유럽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유럽, 특히 서유럽이 보여온 태도는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런 봐요. 그가 당신을 배신하고 있어요. 라는 기쁜 태도는요. 지금 우리가 중동과 세계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데 왜 그런 일이 누군가를 기쁘게 해야 하나요? 저는 그게 정말 역겹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답해도 될까요? 이스라엘과 미국은 가까운 동맹이고 네타냐후 총리와 미국 대통령도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일에도 절대 의견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가정하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제 말은 서로를 아주 많이 사랑하고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잖아요. 두 나라가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운 동맹국이라도 의견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역사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위대한 동맹국이었던 루스벨트와 처칠도 엄청난 논쟁을 벌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처와 레이건도 엄청난 논쟁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걸 기대하는 건 뭐라고 하죠? 비합리적인 걸 기대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런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루스벨트와 처칠이 큰 논쟁을 벌였을 때도 그건 마쿠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대부분 비공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서방 동맹의 두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서 히틀러에게 위안을 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리가 트럼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모든 점을 감안하더라도 본질적으로 트럼프는 우리가 레바논에서 휴전을 하길 원했죠. 아마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충격요법으로 강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게 그의 시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의 휴전은 이스라엘에게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제가 네타냐후의 말을 제대로 들었다면 우리는 미국이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란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알다시피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의 지도자 레닌이 유명하게 말했죠. 한 걸음 뒤로, 두 걸음 앞으로. 맞죠? 우리는 레바논 문제를 잠시 멈췄으며 중단할 예정입니다. 레바논 대통령과 협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잠시 멈출 수 있고 본질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테헤란이지 베이루트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게임이 아닙니다. 제 생각엔 네타냐후가 올바른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바논 상황에 대해 말하자면 지금은 잠시 멈췄지만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는 없던 이스라엘 군대가 남부 레바논 전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현재 통제 지역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휴전에도 이스라엘 철수 요구는 없었고 이는 헤즈볼라의 요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철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통제함으로 헤즈볼라의 기반 시설을 계속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휴전 이전처럼 우리는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력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보거나 헤즈볼라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정치 상황도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우리가 대화를 시작한 이후 그리고 지난번 팟캐스트 이후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공식적인 대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들에 대해 저는 매우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바논 정부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과 합의를 하고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키는 능력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매우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레바논과의 이 대화를 통해 분명히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레바논은 사실상 주권 국가가 아니고 헤즈볼라가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함께 헤즈볼라를 물리친다면 큰 발전일 거예요.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을 거예요. 뭐 그런 거죠.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은 자국의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그건 합의에 따른 거예요. 그리고 잠시 멈추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란이 진짜 더 큰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일들을 이전 정부들과 비교하는 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2차 세계대전 때와는 더더욱 그렇죠. 그 이유는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 세대에는 공개적으로 발표될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 말했을 때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어요. 신문이 나오고 인쇄되기까지 24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트위터나 트루소셜에서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야톨라가 트윗으로 의견을 남기고 트럼프도 항상 휴대폰으로 계속 의견을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비교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이제 네타냐후와 트럼프의 차이점은 트럼프는 직접 휴대폰으로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실수들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홍보팀이 대신 쓰고 편집하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는 그냥 그 순간에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쏟아내는 거예요. 반면에 네타냐후는 완전히 달라요. 그가 직접 트윗을 올릴 줄 아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타냐후는 그런 일을 해주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는 자신의 말을 아주 신중하게 골라요. 네타냐후는 정말로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아주 유창해요. 그리고 분명히 문법적인 실수도 하지 않아요. 영어로도, 히브리어로도요.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하지만 소셜미디어에서 이렇게 누구나 자유롭게 떠들 수 있다는 점은 문제죠. 이 점의 장점은 우리가 특정 순간에, 특히 지금 이 순간에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란 외무부 대변인과 이란 국회의장이 그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덕분에 트럼프가 동의했다고 해도 실제로는 아니요 라고 말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운이 좋네요. 우리는 그들이 실제로 무슨 말 하는지 볼 수 있어요. 저는 지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어요. 과거에 예를 들어 루즈벨트가 처칠과 다투고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는 항상 아시다시피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였죠? 레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 뉴욕타임즈의 유명한 칼럼니스트였고 비공식적인 대화를 나눴죠. 그는 칼럼에서 백악관이 영국에 화났다고 했고
소셜 미디어는 이를 더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동맹국 중 한 곳과 다투고 있고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면 예전에도 그렇게 하곤 했죠. 아마도 시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달랐을 뿐입니다. 오랜 시간이죠. 다음날 신문이나 CBS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이스라엘 공휴일, 독립기념일 때문에 일요일에 팟캐스트를 녹음합니다.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화요일은 전사자와 테러 희생자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극단적이죠. 이 나라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것이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맞아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79번째 해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직도 유리잔이 반밖에 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란 정권은 여전히 건재하고 하마스도 여전히 가자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고 있지만 우리는 가자의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 역시 하마스처럼 크게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여전히 위협이 남아 있습니다. 맞죠? 반쯤 찬 잔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죠. 네타냐후는 모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처럼 어떤 방식으로든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군사적이든 외교적이든 우리가 해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자 지구에 거대한 이스라엘 완충지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즉 하마스의 테러 조직원들이 국경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민간인 공동체와 눈을 마주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여전히 남부 레바논에 있기 때문입니다. 헤즈볼라 조직원들도 예전처럼 국경 근처에 없죠? 시리아에도 이스라엘 방위군이 주둔한 완충지대가 이미 몇 달째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도 마찬가지죠. 최악의 경우에도 그렇죠. 이란을 제거하는 학위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란 괴물의 힘을 상당히 약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모의 날과 독립기념일에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이스라엘 남성과 여성들에게 감사를 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또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보세요. 2023년 10월 7일 이후 희생된 모든 생명은 정말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들이 오늘날 이스라엘이 처한 이 우월한 전략적 상황으로 가는 길을 닦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강해졌고 더 안전해졌습니다. 우리는 3년 전 이맘때보다 더 안전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셰켈이 너무 강해서 곧 이스라엘 중앙은행이 개입해야 할 정도입니다. 1년 안에 달러와 동등해질 수도 있어요. 주식시장도 호황이고요. 사실 좀 신기하긴 하지만 현실이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가 더 나은 상황이라고 하셨죠? 3년 전, 아니 3년도 채 안 됐을 때 누군가가 우리 비행기, 미국 비행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비행기가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면 믿으셨겠어요? 조종사들이 무사히 돌아오고 격추되지 않고 이란까지 갈 수 있다고 했다면 그 사람 미쳤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란은 아주 무섭고 나쁜 존재였죠. 그런데 우리가 밝혀낸 것과 해낸 일을 보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것만 이뤄냈다 해도 정말 큰 성과일 거예요. 제가 걱정되는 유일한 점은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정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선전만 듣는다면요. 아니면 있잖아요. 서방이 거래를 원한다거나 뭔가를 하자고 말하면 결국 우리가 어느 정도는 후퇴하게 되고 그들이 하는 말을 한마디도 믿을 수 없고 그들과는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게 될까 봐 걱정돼요. 정말로 거래라는 단어를 패배라는 단어로 바꿔야 해요. 제가 이전 팟캐스트에서 한 말을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루시. 저도 많은 것들이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네, 저는 이란 정권이 무너지고 우리가 샤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테헤란과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완전히 쫓겨나길 바랍니다. 히즈볼라가 레바논에서 완전히 쫓겨나고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는 등 여러 가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말을 했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완벽한 것만 쫓다가 가능하고 좋은 것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맞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3년 전만 해도 이란인들은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핵무기를 만드는 길에 잘 나아가고 있었죠.
이건 마크 레게브가 한 말이 아니라 국제 원자력 기구가 그렇게 말했고 유엔도 그렇게 말했어요. 맞죠? 그들은 폭탄 제조에 충분한 핵 분열성 물질을 가질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이스라엘 국경에 대리 무장 세력, 테러 조직을 만들고 있었어요. 남쪽에는 하마스, 예멘에는 후티, 레바논에는 헤즈볼라가 있었죠. 예전에 정부에 있을 때 정부 회의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전역에 수만 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상자가 나겠죠. 맞나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양한 괴물들의 이빨을 뽑기 위해 해온 모든 일들 덕분에 예전에 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현충일과 독립기념일에 우리가 이룬 성과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지만 우리가 이뤄낸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항상 말했습니다. 78년 전 벤 구리온이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했을 때와 오늘날 이스라엘을 비교하면 당시에는 국가 존재 자체에 실존적 위협이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벤 구리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셜이 그 당시 셰레트, 당시에는 셰르톡이라고 불렸던 사람에게 워싱턴 회의에서 독립선언 2주 전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군을 보내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죠. 독립을 선언하면 여러분 힘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벤구리온은 국방부와 CIA의 분석 자료도 받았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보다 무기도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그는 솔직히 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질 수도 있고 우리가 구해주지 않을 거라고 했죠. 맞죠? 벤구리온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사실 우리는 정치적으로 더 강해졌고 인구적으로도 더 강해졌으며 경제적으로도 더 강해졌고 군사적으로도 더 강해졌고 전략적으로도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해 독립기념일을 미소를 띠고 축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여기 오거나 스튜디오에서 다시 만날 때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대피소로 뛰어가야 할지 아닐지 그게 관건이겠죠. 두고 봐야겠네요. 두고 봐야겠네요. 루티 씨와 이야기해서 좋았습니다.